안녕하십니까, 지공입니다. 이번 회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우주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이 심어놓은 잘못된 우주관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아인슈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학계 전체가 아인슈타인에게 점령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지도 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교수의 권위에 굴복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보라서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대화를 나눠보면은 일시적으로 굴복했을 뿐이지 진심으로는 승복하지 않은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단 말이죠.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극렬 신봉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물리학도들은 수많은 자연현상이나 실험 결과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게 많아서, 게다가 그게 전부 다 측정 오류라고 그런 딱지가 붙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얼치기들은 지적 허영심을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저 잘난 척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우리 상대성 이론의 광신도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몇 회에 걸쳐서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순서는 우선 덧붙여지지 않은 순수한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논파한 후에, 그 다음에 잘못된 실험과 거짓을 까발릴 거고, 그 다음에는 현실에서 관측되는 실체적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인슈타인이 현 시대 이 지구에서 가지는 의미를 새기도록 하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아인슈타인 본인의 사상을 논파해 봅시다. 왜 순수한 아인슈타인의 사상을 논파해야 되냐 하면은, 원래 틀린 걸 맞다고 억지로 그렇게 한 거라서 온통 누더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쪽을 맞다 이래 했다가 그 논리가 이쪽에 가면 틀렸단 말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최초부터 틀렸다고 증명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할 때 그 면전에서 이 부분이 틀렸잖아,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고 꺾어 놨으면은 지금처럼 지구의 과학이 이렇게 엉망이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을 이해시키느라고 제시하는 사고 실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광자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자시계의 논리를 깨버리면 사실 더 이상 논할 것도 없습니다. 왠지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순서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대학에서 물리학 교과서로 쓰이는 리처드 파인만의 상대성 이론 챕터에도 챕터 도입부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하며 예를 든 광자시계, 그리고 물리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는 첫걸음으로 설명하는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 그리고 물리 교과서에서 상대성 이론 파트를 시작할 때 보이는 파인만의 오류, 지금 저는 시작부터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파인만은 상대성 이론의 도입부를 대략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빛의 속도를 측정하여 지구의 공전 속도를
구하려는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로렌츠 변화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그 논리를 보면 바로 파이만이 처음부터 상대론자의 입장에서 서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파이만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파생된 개념인 빛의 속도는 광원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즉 광속은 불변하다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광속 불변은 관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파이만이 처음부터 상대론자,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서술을 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상대론자들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온 광속 불변을 관찰자의 입장에서도 성립한다고 그렇게 우기기 때문입니다. 파이만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빛의 속도에서 지구의 공전 속도를 구하려다가 실패했다. 빛의 속도는 지구의 공전과는 상관없이 일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논리를 펼쳤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물리과 교수들이 하는 착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현실은 어떠느냐? 1676년쯤에 목성의 위성인 이오의 공전 주기가 달라진다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학자는 레머하고 카시니인데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 했다 하고 하는 식으로 과학사의 일부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카시니가 이오의 공전 주기가 지구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지구가 목성에 가까워질 때에는 이오의 공전 주기가 줄어들고, 지구가 목성에서 멀어지면은 이오의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측된다는 얘기죠. 이 현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속도는 관측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 써놨죠. 이오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를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그 사실이 관측된 게 벌써 수백 년입니다. 그런데 파이만은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다 하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왜냐? 몰랐거나 혹은 상대성 이론을 펼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서도 두 경로로 갈라진 빛은 완전히 똑같이 들어온다고 가르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들어와야 논리가 성립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그 사실 찌르면은 오차 범위 내라서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대론자의 논리는 오차가 얼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똑같이 들어와야만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틀렸다는 점을 설명하면은 어떻게든 반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인슈타인이 직접 제시한 광자시계의 오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개는 상대론자들이 자꾸 은밀한 재정의 오류를 범합니다. 오류를 범하면서도 오류인 줄 모릅니다. 특히 교수들이 잘 범하죠. 그러니까 광자시계의 오류부터 박살내보자는 얘기입니다. 광자시계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현실에는 상대성 이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증거가 많습니다. 상대론자들은 그 모든 실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측정 오류라는 한마디로 딱 몰아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 세상을 살기에는 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거될 것입니다. 부디 열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인슈타인이 광자시계를 논부할 때가 왔습니다. 파인만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을 해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입부와 마찬가지로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잘 읽어보시면은 순환론 중의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대론자들은 계속 은밀한 재정의 오류와 순환론 중의 오류를 일으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광자시계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유의 속도로 등속 운동하는 두 우주선에서 한 우주선의 천정에서 빛이 바닥으로 보내지고 그곳 거울에 반사되어 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상대편 우주선에서는 V자형으로 보게 되는데 빛을 쏜 우주선에서는 그냥 똑같은 선을 따라 내려갔다가 올라오므로 그 거리가 V자보다 짧다는 겁니다. I자 경로와 V자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시간이 같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연되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척 봐도 아인슈타인이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파이만의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일반화시켜서 C하고 루트 C제곱 빼기 U제곱의 비율에 따라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히데의 엉터리 이론인 상대성 이론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이 사고 실험은 원천적으로 관측자의 광속 불변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위가 불명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말은 이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상대론자한테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상대론자들은 광속 불변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뉴턴 역학처럼 그렇게 속도가 합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U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달리는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쏜 총알의 속도는 U 플러스 V가 되지만 그 기차에서 달리는 방향으로 비춘 빛의 속도는 U 플러스 C가 아니라 그냥 C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백스웰 방정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말이지요. 광원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광속은 일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자 시계에서도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고 실험에서 빛은 수직 방향으로 그리고 우주선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주선의 천정에서 혹은 바닥에서 쏘는 빛이 구면파가 아닐 경우에는 아예 반사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실험 최대의 오류는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빛의 속도가 변한다고 빛의 속도를 합성시켜서 변하는 개념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틀린 거란 말입니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빛의 속도가 변하는 논리를 펴니까 회개하면 망측한 결과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구면파일 경우에는 반사는 됩니다. 그런데 구면파로 계산을 하는 시점에서 벌써 상대론자의 논리는 이미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실험 자체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직접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전제로 내놓은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러면서도 결론은 또 희한하게 낸단 말이죠.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불복한다면은 그림을 보십시오. 관찰자 O는 똑같은 시간 동안 A 우주선의 빛과 B 우주선의 빛이 진행 거리가 크게 다름을 그렇게 봅니다. 그 논리가 맞다면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상대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B가 빠르니까 B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지한 관찰자 O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냥 정지한 관찰자 O는 그냥 그 같은 시간 동안에 두 빛의 진행거리가 다르게 된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또 다른 상대론자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만 불가능하다. 당신이 못한다고 해서 남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애당초 정지한 O가 같은 시간에 진행거리가 다른 두 빛을 본다는 걸 그 논리가 성립한다면 빛의 속도는 무한이거나 혹은 측정 불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광자식의 사고 실험은 아인슈타인이나
상대론자의 머릿속에서는 관찰자에게도 광속 불변이다 하는 그 명제가 아예 박혀있단 말입니다. 광자 시기와 함께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수백 년 전에 관측된 현상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파인만도 같이 곱씹어 보십시오. 아인슈타인 이론을 박살내는 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다른 사고 실험에 대해서, 다른 사고 실험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